네, 첫 번째 질의를 하게 돼서 먼저 후보자로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전 인사 말씀에서 합참의장의 소임을 맡겨주신다면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어떠한 적에게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큰 위협, 가장 가능성이 높은 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의 현존하는 적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분명한 적인 북한입니다. 예, 정확히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의 모든 군사력은 북한을 가장 위험한 적으로서 판단하고 그에 대한 모든 군사 작전이 준비된다고 생각합니다. 합참의장은 군 작전 정보에 대한 지휘 통제 권한을 행사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남북 군사 합의서는 합참의장이 되고 나면 대단히 중요한 우리 군사 작전의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남북 군사 합의서가 후보자 생각하시기에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잘된 합의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못된 합의서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본 남북 군사 합의서로 인하여 짧게 답변해 보세요. NLL과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시고, DMZ에서의 예,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시고, 무력 충돌의 위협은 예, 근본적으로 확실하게 감소하였다고 확신합니다. 감소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의 무력 우발적 도발이 네, 있지 않는 한에서는 네, 의도적인 도발이 있지 않는 하에서는 우발적 무력 통제 충돌의 위협은 확실하게 감소하였다고 확신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국방부가 작성한 남북군사합의서 설명 자료를 보면은 9.19 군사합의 주요 쟁점 Q&A 제목 자료에 의하면 과거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무력 충돌 사례를 고려하여 완충구역을 설정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줄에 과거 서해상에서 제1, 2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이 발생하여 총 54명의 전사자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자께 묻습니다. 서해상에서의 제1 2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우발적 도발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의도적 도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북한이 준비하고 기획하고 상당히 의도된 도발이라고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군사합의서에서는 과거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무력 충돌 사례의 이 사건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이 도발 사태를 대단히 우발적이다, 의도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과거에 대로라면 있었던 5건의 사례들은 모두 의도되고 기획된 도발이었음인데 분명하지만은 예, 서해상은 매우 첨예한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어서 우발적 충돌의 위험성은 상시 상존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그 뒤에 말을 들으려고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라 남북 군사 합의서에 대한민국이 과거 서해상에서의 이 모든 사건을 우발적 도발 사건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 5건의 도발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의도적 생각하세요? 도발이었다는 저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합참의장 후보자의 생각과 남북 합의서에 적시된 대한민국 군사 합의서 내용은 본질적으로 다른 인식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합참의장이 되시고 나면 상당히 의장 직무 수행에 갈등의 고리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군을 지휘 통솔하는 최고 책임자는 저는 지금 후보자 같은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안보 지키기 어려워진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다양스럽게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후보자의 말대로 북한이 우발적 도발을 하지 않는 한은, 그러면 대한민국 군사 이 안보는 평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근본에 합의된 군사 합의서는 상호 신뢰 구축을 전제로 하고 있고 또 실질적인 신뢰 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위협 감소와 그리고 적대 관계 해소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구체적인 사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비무장지 이제 GP걸 철수와 관련된 질문들이죠. DMZ 내 GP가 남측과 북측 몇 개씩 있는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몇 개죠? 국민한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죠. 남측이 60여 개, 북측이 160여 개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3배수에 해당하는 GP가 북한에 있는 것이죠. 거의. 그런데 남북은 올해 말까지 동수로 11개씩 철수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숫자가 3배수가 더 많은데 우리가 11개씩 철수하면 총 개수는 우리는 49개가 되고 북한은 149개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된다 생각하세요? 근본 GP 철수에 대한 합의 자체는 DMZ에서의 우발적 무력 충돌을 방지하자는 데 근본적인 그 합의 내용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수한 GP 자체가 상호 1km 이내에서 마주보는 그 GP들이고 여지껏 있어왔던 우발적 무력 충돌은 서로 기관총 사거리 내에 있는 GP들 사이에서 우발적 무력 충돌이 지속적으로 있어왔습니다. 이번 충돌에서 동비례로 하는 것이 반드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위험성 있는 GP를 감수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 시범적 GP 철수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차후에 GP의 완전 철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이 모든 상황들은 확실하게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총을 160개 가지고 있는 군대가 양쪽을 똑같이 11개씩 없애기로 한다면 이게 도대체 형평성 있는 합의예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홍철 의원님 기회해 주십시오. 예, 우리 박한기 합참의장 후보자 지명되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여러 가지 경력을 보니까 야전에서 많이 생활을 했더라고요. 근무를. 예. 주로 이제 작전 파트, 교육 훈련 파트 참모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보병 사단장, 그다음에 동해안 군단장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합참의장의 역할은 군령을 통수하면서 우리 이제 작전 태세, 국방 태세를 이제 전체적인 이제 책임을 지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남북 군사 합의서가 이제 체결이 됐고 여러 가지 네 가지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합의가 됐는데요. 그와 관계없이 합참의장으로서의 그 앞으로의 근무 자세랄까요? 복무 태세 아까 모두 발언에서 좀 나왔습니다만은 선승구전 나왔습니다만은 좀 각오를 짤막하게 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먼저. 예, 제가 합참의장에 보임된다면은 우선 육해 공군 해병대의 군심을 결집시키고 합동성을 강화해서 확고한 군사 안보 태세를 유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국방개혁 2.0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한미 동맹을 강화하여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를 완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룩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남북 군사 합의서 상에 여러 가지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심지어는 우리가 서해상에서 무장 해제를 한 거 아니냐, 너무 양보한 것이 아니냐, 우리의 방어 태세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또 비판을 또 하는 일부 언론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참의장 후보 지명자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일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고하게 서해상에서의 완충구역이 유분리성을 떠나서 우리한테는 매우 의미가 있고 결코 우리가 양보하거나 손해보거나 또 어려움에 처했거나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전투력의 비율만 봐도 그렇고 해안포는 약 5배, 포병의 숫자는 3배, 또 함정의 숫자는 우리보다 7배가 그 지역에 배치하고 있는 북한군의 숫자가 많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위협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합의가 설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남북 군사 합의서의 가장 큰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협 감소시켜서 서로의 신뢰 구축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 쌍방 간의 무력 충돌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자 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GOP 철수 이 문제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의 방어 태세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현재 GP의 운영 개념이라는 게 오피선 앞에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이게 철수가 되더라도 철조망이나 기타 OP에 있는 주둔 지역 이런 부대 운영은 그대로 변함이 없죠. 예. 예. GP가 변함이 없고 철수하더라도 훈련이라든지 사격 훈련 이것도 기존의 주둔지나 훈련장에서 다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변화가 뭐가 와요? 우리 군사력 운영과 훈련에 있어서 실질적인 변화가 있습니까? 저는 GP를 관장하는 군단장 임무도 수행했었고 그 전선 지역의 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변화 요소는 절대 없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작전 운영 개념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수정을 해야 되겠죠. 경계 작전 문제에 있어서. 그러나 우리가 현재도 지금 주둔지와 훈련장과 사격장이 지금 5km 남방에 있지 않습니까? 다. 예, 예.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의 군사 대비 태세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GP를 철수한다고 하는데 기존의 GP에 있는 그 추진 철책 이게 지금 제거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 작전을 위해서 각종 그 첨단 장비 다 설치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걸로 현재도 지금 활용하고 있고 경계 작전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첨단 장비를 통해서. 예, 네. 단지 추진된 현재 시범적으로 1km 이내에 있는 쌍방에 그 부분을 시범적으로 철수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논의를 해간다. 이거 문제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의 경계 태세나 작전 훈련에는 기존대로 하되 다소 이제 세부적인 거는 변경이 가능하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서해 지금 무력 이제 완충 수역을 합의를 했는데 핵도 그 합동성 차원에서 해군 훈련도 지금 거의 현재도 덕적도 이남 그 다음에 경멸비열도 이 부근에서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전에도 해상 기동 훈련은 덕적도 이남에서만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완충 수역이 설정됐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동 해군 함정의 기동은 계속되지 않습니까? NLL을 지키고
하는 그런 부분은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해군의 NLL 경비 작전은 그대로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해군의 전력이나 우리의 전투 태세, 방어 태세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현재대로 하고 있다. 그런데 큰 변화가 옵니까? 전혀 변화가 있을 수가 그 없습니다. 완충 수역을 완전히 북한의 어떤 군함이 통행을 허용한다든지 어선을 통행한다든지 그런 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NLL 이남으로 북한의 군함은 절대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완충 수역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력 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한 완충 수역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성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입니다. 그 후보자께서는 어제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을 뒤로 미루고 영변 핵시설 폐기를 종전선언과 맞바꿔야 한다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을 알고 계시죠?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이렇게 청문회를 하는데 그 중요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준비를 소홀히 했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무슨 합참 의장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어제 TV 뉴스를 보지 못했습니다. TV 뉴스를 보지 못하더라도 지금 현재 SNS나 또 조금만 검색하면은 이 내용을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합참 의장 후보가 이 내용을 모르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이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마디로 신고 사찰 검증 폐기로 이어지는 이 비핵화 과정에 첫 출발점인 핵심 조치를 협상 단계 후순위로 이렇게 돌리고 김정은의 비핵화 결단을 종료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미국이 종전선언을 하고 북한이 이에 따라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경우에는 비핵화의 큰 진전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종전선언과 북한 핵시설을 맞바꾸자는 미국과 종전선언과 영변 핵시설 폐기를 교환하자는 북한이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자, 그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부 장관 강경화 장관이 종전선언과 영변 이 핵시설 폐기를 교환하자는 사실상 북한 측 주장에 결국은 우리 정부가 손을 들어줘 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교부 장관께서 언급하신 사항을 합참부장 후보자가 평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어요? 합참의장 대한민국 군을 갖다 이제 총괄하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은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맞죠? 예, 근본적으로 북핵 폐기라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한마디로 조치예요.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의원님. 그런데 이 중요한 사안을 갖다가 합참 의장이 외교부 장관이 한 발언이기 때문에 그 알 필요가 없다는 식의 답변을 한다는 것은 자격이 없어요. 다시 답변해 보세요. 이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그거 잘 모르겠으면 좀 더 제가 설명을 더 붙여드리겠습니다. 어제 강경화 장관의 발언은 북한의 핵신고는 미북 간의 신뢰가 형성된 이유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 입장에 동의하느냐 말이에요. 왜 답변을 못 하는 겁니까? 이 중요한 사안을 두고.
좋아요.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폐기하겠다는 이 영변 원자로는 플라토늄 생산 시설입니까? 안 그러면은 고농축 우라토늄 생산 시설입니까?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생산 시설이 같이 존재하고 있고 흑연 원자로 감속기가 가동되고 있는 수준의 그 핵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영변 원자로는 북한이 폐기하겠다는 영변 원자로는 플라토늄 생산 시설입니다. 예? 그렇지만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고농축 우라토늄으로 바꾼 지 오래된데 지금 합참의장 후보자는 그 사실도 좀 모르고 이 자리에 앉은 거예요. 인정합니까?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 50kg에 달하는 플루토늄도 재처리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량의 핵물질을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답변 지금 듣고자 한 거 아니고요. 결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지금 현재 이 종전선언은 결국에는 유엔 사령부 존재 및 주한미군 지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정전협정은 그대로 유지되는 체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유엔군 사령부의 존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자, 이런 북한을 핵 폐기로 이끌려면은 북한이 싫어해도 저도 읽으면 되겠습니다. 핵탄두와 핵시설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이걸 핵 리스트로 지금 현재 제출하라는 게 미국의 입장 아닙니까? 이걸 제출하면은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도 전향적으로 가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북한이 이걸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합참의장 후보자의 입장은 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영변 핵시설의 폐기도 비핵화로 가는 중요한 시발점으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군이나 지금 현재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탄두와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 어디 있는지 다 파악되고 있습니까? 답변 빨리 하세요. 비핵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진행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성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종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합참의장 내정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 내정을 하면서 국방부에서 이 주요직 기자들을 발표할 때 이런 내용을 꼭 집어넣어요. 저는 이걸 보고 내정자께서 어떻게 이거를 생각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요. 뭐 쭉 지휘관 참모하시고 작전 분야 전문가로서 탁월한 전략적 식견과 작전 지휘 능력이 뛰어나고 개혁성, 전문성, 리더십 역량을 두루 갖추었으며 군심을 결집하고 군 국방개혁을 선도할 역량을 겸비하고 있어 합참의장 책임자로 선발하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듣고 사회 군내 안팎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다 좋습니다. 뭐 아주 잘해 오시고 그런 것 같은데 이 다른 여타의 부분들이 합참의장을 할 수 있는 핵심 요소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성. 이거가 정말 합참의장이 엄중한 시기에 정말 이 우리나라의 안보를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책임자인데 요거가 지금 문제가 안 된가. 의장 내정자로서는 어떻습니까? 이 글을 봤지요? 예, 보았습니다. 이거 주요직 기자 할 때마다 똑같은 페이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참 한심하다도 생각해요. 왜 사람을 똑같은 잣대 똑같이 하는 건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전문성 면에서나 지금 쭉 경험한 거를 보면 참 잘 해오셨어요. 특히 뭐 이
정규사단 작전참모를 육사 출신이 아니고 한다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인데 제가 볼 때 이런 것도 역임을 하시고 근데 다만 합참에서 근무한 것이 검열계획단 전비단 중령 때 한번 하신 건데 이런 정도의 지식 가지고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김성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뒤에 참모들 잘 들으세요. 지금 내정자가 만물박사도 아니고 다 할 수는 없지만 참모들이 벌써 보고가 됐어야 됩니다. 그러죠? 외무부 장관이 하든 어떤 장관이 하든 군사 문제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외의 것도 안보는 이제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지금은 큰 사고만 나도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합참부장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합참부장이 뭐 TV를 다 보고 전체를 다 알 수가 없어. 참모들이 다 그런 역할에서 벌써 알고 나오셨어야죠. 이게 바로 이제 전문성의 문제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도 걱정이 되시고 왜냐하면 이 합참의장이라는 자리는 일개 군사령관이나 무슨 사단장 끝났다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해군군의 문화까지도 다 알아야 됩니다. 작전뿐만 아니라 해군의 무기체계, 작전 다 알고 또 연합사와의 관계도 또 애매합니다. 그럼 이 총체적인 안보 개념에서 군사작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 대전략에서 국방전략이 나오고 국방전략에서 군사전략이 나오고 그걸 군사전략을 다 책임지는 자리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이제 작전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합참의장 입장에서 이 내용들을 전문성이나 이런 면에서 정말 과연 훌륭하게 해낼 수 있을까? 지금 아까 저 인사말에도 그게 나와요. 역사적 대전환기인데 정말 대전환기예요. 아까 저 GP 관계 묻고 답변하는 것도 제가 저 군사 전문가 입장에서는 좀 틀려요. 답변도 틀리고 질문도 좀 그래요. GP가 지금 한국군만 GP가 나가 있잖아요. 추진돼 있잖아요. 예? 북한은 다 철책선에 있잖아요. 그럼 남한은 이제 GP가 철수하면 우리도 GP 라인, GOP 라인에 다 이렇게 초선화 마찬가지인데. 한번 잘 보세요. 이 GP가 철수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휴전선에서부터 중추 기능이 있는 수도권의 전투 중심이 얼마나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그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합참장께서는 존경하는 이 전문성과 연관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죠. 예, 우선 간단하게. 북한의 GP도 DMZ 내로 추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합참의 근무 경력은 중령 때 2년 남짓한 근무 경력만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근무해온 것이 연합 및 합동작전을 주로 하는 부대에 지휘관 및 참모로 보직돼서 근무한 경험이 다수 있고 특히 제가 직전에 근무 중인 이작전사는 지역 책임 내에 3개 해군 기지와 10개 비행단이 위치하고 있고 해병대 1사단을 직접 작전 통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연합 전시 증원과 비전투원 후송 작전을 총괄하는 시렉 연합 전투 후방 작전 지휘관의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연합 작전과 합동 작전의 긴밀한 위치에서 여지껏 군 생활을 해왔습니다. 다만 제가 전략적 식견에 관한 일부는 앞으로 제가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합참의장 대정자에 대한 청문이지만 저는 이 정부가 지금 인사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제도 국회 본회의에서 저 유은혜 구역부 장관 하는데 이건 뭐 이게 인사인가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합참의장이나 뭐 방사청장도 아무 경험이 없는 사람이 와 있어요. 방사청장. 합참의장님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험을 많이 되는데 좀 믿음을 가져야 되지만 박 같은 경우는 이건 뭐 한 번도 구경도 안 온 사람이 와 있어요. 이게 배워서 오는 직책들인가? 청문회 대상자라면 국가를 정말 큰 조직을 이끄는 자리들인데 정말 어제도 저는 이 자괴감을 느껴요. 과연 이 정부가 어떤 인사를 이렇게 하는 것인지 대통령 자신도 그러한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여야를 떠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합참의장 오시면 합참하고 국방부는 최고의 군의 브레인들이 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인사권이 있어요? 없죠. 지금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군골프장 사장 임명까지도 검증을 하는 바입니다. 이게 나라냐고요.
예? 합참의장 인사권이 없이 육군총장이 데려다주면 쓰잖아요. 그죠? 아니, 솔직히 얘기해요. 제가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그래. 합참의장한테 인사권이 와야 됩니다. 군의 최고의 불의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말씀 감사합니다. 후보자께서는 그런 내용이 나오시면은 이것은 이정부에서 했던 것이 아니고 군 인사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좀 조목조목 설명을 좀 덧붙여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이어서 서청원 대표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합참의장 어려운 시기에 오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생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합참의장에게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지난 평양에서 있었던 판문점 선언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일부 긍정적인 국민도 있지만은 많은 군사 전문가와 보수 세력은 이 부분에 큰 문제가 있다. 뭐 언론에서 다 지적했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맞는데 과연 시점이 맞느냐?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맞지 않느냐? 지금 남북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북한 간에도 지금 못됨시 회담을 하고 있고 만나고 있습니까? 비핵화거든요. 완전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해서 남북뿐만 아니라 북미 간에 회담을 하고 폼페오가 내일 모레 가는데 비핵화 문제에서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 대한민국이 북한하고 너무 이 군사 문제에 대해서 앞서가 가지고 안보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가장 문제로 대한민국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야죠. 무력 충돌을 없애기 위해서 뭐 5km 뭐 좋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합참의 간부들로부터 남북의 재래식인 무기 비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양쪽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질적으로 첨단 무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이런 부분도 비핵화가 되지 않게 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합의했다는 부분에 우려를 표시하는 거예요. 제 생각이 맞습니까? 자, 한 가지 봅시다. 우리 합참의장 인사말에서 선승구직 강한 군대를 만든다고 하는 데서 뭘로 강한 군대를 만듭니까? 돈으로 강한 군대 만드는 것이요. 국방계약 2.0에 무려 19년부터 270조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군비 무력 증강을 해소하기 위한 양쪽의 군사실무위원회가 우리 측에서는 국방부 차관이 수석으로 하는 군비 축소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과연 국방 2.0 280억을 들이는 국방계획이 이루어져서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까? 근본 남북 군사 합의로 인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은 안보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무슨 소리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군사 합의서에 그러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군사 합의서에 조치라고 나온 문안을 생각합니다. 봐요. 실내 구축에 따라 단계적 구축을 실현하게 나가게 합의한 판문점 선언 구현을 위해서 앞으로 실무위원회를 두기로 돼 있어요. 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삼축 체계가 뭔지 아시죠? 예. 삼축 체계, 킬체인, 또 한국형 미사일 방어 KMD, 제3축 대응 전략 보복 KMPR 이 계획이 2016년부터 실시하는데 54조가 들어가요. 제가 보면 검정까지 한 12조가 들어가는데 12조. 네, 아까 54조 4,700억이 들어가는데 12조가 들어갔거든요. 이거 다 무력화되는 거예요. 전문가나 우리
내가 뭐 야당가 지금 무소속 있지만은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전략 증강 어떻게 답니까? 무력 증강에 대한 회담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는 핵을 계속해서 포기 안 하고 이기고 살면서 무슨 강한 군대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거예요. 이걸 바로 우려하는 거예요. 나도 우려하는 거고 합참의장이나 여기 있는 국회의원이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정치인들이나 지금 역사의 큰 영웅이 되느냐 죄인이지 않은 순간에 남아있다고. 존경하는 서청원 의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내 얘기 하기 전에. 근데 지금 앞으로 이런 지금 뭐 몇가한 판문점 선언으로 지금 뭐 지뢰 제거 다 좋다 이거예요. 북한의 핵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동행에 가야 할 분들이 많아. 미국도 있고 유엔도 있어. 동행하지 않고 우리가 가는 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국방개혁 2.0 삼축 체계 이런 부분이 좀 무산될 가능성이 많은데 무슨 놈 우리 대화가 이길 수 있느냐 하는 얘기인데 앞으로 합참의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헤쳐나갈 거예요? 한 나라가 안보를 강화하는 방법에는 안보 위협을 감소시키는 방법도 있고 군사력을 강화해서 안보 태세를 강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남북 간의 군사 합의는 안보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서로 위협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전개한 것입니다. 1분만 주세요. 좋아요. 우리 북한 믿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을 믿을 수 있어요? 신뢰 구축의 길로 이거 나가기 봐요. 때문에 이 핵을 포기하겠다, 냉각cap 포기했다, 다 거짓말했어요. 신뢰를 하나도 할 수 없는 게 바로 북한이야. 그런데 군비 축소, 다 무력 충돌 방지 좋아요. 핵이 없지 않, 핵이 그냥 남아 있는데 무슨 놈은 무력 충돌을 무슨 군비 축소한다고 우리가 어느 부분에 우위에 있다고 봐요. 핵 한 방이면 대한민국이 날아가는데 핵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무슨 완충이고 우리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갖고 합참의장이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앞으로 문제에 대응해 주시길 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신뢰 구축의 과정을 거쳐서 비핵화를 견인하는 이런 과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합참의장으로서 정부 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토록 할 것입니다.